여러분, 민주당 뒤엔 누가 있죠? 중국과 북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톡 검열이 정말 위험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 카톡 검열을 한다는 전용기의 주장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검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그냥 특정 정치적 컨텐츠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곳곳에서 이 CCTV 그리고 음성도 녹음하면서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에 두고 있어요. 절대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올게요. 2, 3년 전에 홍콩을 기억하십니까? 시진핑이 홍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유롭고 호화롭고 금융의 도시 홍콩은 시진핑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고 공산당이 장악이 되고, 그때 뒤늦게 젊은이들이 야,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겠다 600만 명이나 들고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600만 명도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법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공산당은 154석, 일반 당은 14석. 이제는 선거를 하나만 하고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친구 한 명이 홍콩에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당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홍콩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요새 정치가 어떠냐, 시진핑이 어떠냐, 이런 말을 할 때 그 친구가 완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택시 안에서 말하는 것들도 녹음이 되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사람이 어디서 무슨 말 했는가를 전부 다 알게 되고, 문자를 보내면 검열을 해서 바로 잡아서 구속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그 자유로운 홍콩에도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손현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 본토도 아니고 홍콩에서조차 택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되려고 이 민주당과 친중 의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단연 바다 건너 홍콩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지금 계속해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이미 인터넷 검열을 시작으로 전 국민을 감찰을 하고 있고요. 2014년인가 그때부터 사회신용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처음에는 개인의 금융신용평가를 목적으로 했지만 이것도 어느 순간 변질이 되었습니다. 각종 금융 기록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고, 실례로 제가 예전에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급작스럽게 합격 취소 통지가 날라온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학생의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을 학교 측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합격 취소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례를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작은 거에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이것들이 확대되어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커졌습니다. 이 카톡 검열이 이 민주당과 전용기가 말하는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을 말하는 것이 이 자체로도 위법이고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카카오톡이 되는데 왜 다른 데는 안 되냐, 이런 식의 논리로 사회 전반의 영역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도 음성 녹음은 불법이죠. 그렇지만 음성 녹음을 하는 것까지 합법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들을 고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을 감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카톡 검열도 사실 저는 일반 국민을 감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이 법안으로 발의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의 세상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카톡 검열? 그러면 카톡 안 쓰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마 그러겠어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내란죄를 내란이라고 몰아세우질 않나, 탄핵을 빨리 시켜야 되니까 내란을 빼지를 않나, 내란을 뺀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외환죄를 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민주당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이 능력은 칭찬을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가능성이 제로인 것에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발현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가능하게 법으로 만든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반대의 목소리를 정말 크게 내셔야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도 반대 의견을 꼭 남기셔야 합니다. 절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언론의 가짜뉴스들이 예전처럼 작동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얘네들이 이 높아져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 여론을 어떻게든 잠재우고 입막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국을 우리가 돌파할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정말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